은퇴 후에도 잘못된 모임에 나가다 보면 내 남은 인생이 소리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좋은 에너지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지쳐서 돌아오신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사람들과 만나 웃고 떠들며 활력을 얻었지만 지금부터는 그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다 느껴질 때가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마치 잘 가꿔야 하는 정원과도 같아서 어떤 모임에 참석하느냐에 따라 정원이 더 푸르고 풍성해질 수도 반대로 시들어갈 수도 있죠. 오늘은 은퇴 후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 4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활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삶을 무겁게 만드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소중한 시간을 잘 지키고 더 행복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 어떤 모임을 피해야 할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모임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공감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임이 불평과 불만의 온상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해주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모임에 자주 나가다 보면 어느새 대화의 주제가 거의 똑같아집니다. 일상에서 서운했던 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나 자녀나 사회에 대한 불만 등등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대화들이 쌓이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마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공감이 될 수 있지만 반복되면 결국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 일상을 갉아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임의 문제는 마음의 피로를 가져오기 마련인데요. 분명 즐거웠지만 모임이 끝난 후에 기분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찝찝하고 답답한 느낌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모임에 갔다 와서도 대화 속에 나왔던 불평들이 계속 생각나거나 누군가의 불만이 내 문제처럼 느껴져서 괜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쉽게 짜증이 나거나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는 등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마음의 양식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친 불평과 불만은 정신의 소음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 모임에서 얻은 것이 거의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친구들끼리 부정적인 대화로 위안을 주고받는 것도 잠깐일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 만났음에도 오히려 더 지치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불평이 가득한 모임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대신 한자리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새로운 계획이나 도전이 떠올라도 이런 모임에서 물든 부정적인 시각이 그 도전의 의지를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새로 시작하겠어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대화에 영향받아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불평과 불만을 나누는 대신 서로 응원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대화를 통해 마음의 활력을 더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하는 모임이 우리에게는 훨씬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입니다. 은퇴 후에는 젊을 때와 달리 소득이 고정되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무리 소소한 지출이라도 모이고 쌓이다 보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임이 있을 때마다
비용이 과하게 드는 활동을 하거나 지나친 소비를 요구하는 분위기라면 그 모임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임은 주로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기,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 활동을 함께하기, 단체로 고가의 물건을 사자며 부추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제한하며 지출을 요구합니다. 무슨 기념이라면서 값비싼 여행을 계획한다거나 기분 전환을 핑계로 새로운 명품을 사자는 이야기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처음엔 다들 즐겁게 동의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 정도까지 써야 하나 하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자리에선 나 혼자만 안 한다고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 원치 않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그 정도는 써야지 돈 쓸 때 써야 하는 거 아니겠냐는 말이 쉽게 오갑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한 소비를 이어가다 보면 은퇴 후에 소중한 자산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나를 위한 여유 자금이나 비상시 필요한 자금을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을 수 있어도 그런 일이 잦아진다면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모임의 즐거움이 아닌 지출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은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친밀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 경제적인 안정과 삶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모임입니다. 이 시기에는 소비를 통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나만의 소박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재정적 여유는 남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소비가 아닌 내게 꼭 필요한 지출에 집중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만났다 하면 술 마시는 모임입니다. 은퇴 전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한 잔의 술로 스트레스를 풀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익숙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은퇴 후에는 체력도 회복력도 그리고 시간도 모두 더 소중해졌습니다. 젊을 때처럼 마셨다가는 다음날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술 중심의 모임은 건강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생활의 리듬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술자리 다음엔 피로와 숙취로 인해 쉬어야 할 날이 길어집니다. 단순히 하루를 날리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틀, 3일이 그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들이 쌓이다 보면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할 힘이 떨어지게 되죠. 이 시기는 자신을 더 잘 돌보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술자리에서는 말 그대로 마시고 푸는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는 속은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없는 대화는 그저 순간의 해소일 뿐입니다. 정작 그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해 주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술 중심 모임은 일상의 문제를 서로 들어주기는 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반복됩니다. 즉,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같은 고민을 여러 번 되풀이하며 공허한 위로를 주고받는데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그 시간 동안 마음이 가벼워지기보다는 문제를 그냥 흘려보내는 셈이죠. 게다가 지출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술가, 식사 비용, 그리고 만남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경비는 쌓이다 보면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술 중심 모임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경제적인 여유까지 빼앗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활력을 얻을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이제는 더 건강한 방식으로 삶을 즐기고 지혜롭게 나를 돌보며 내 삶의 의미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과거 얘기만 하는 모임입니다.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고
그때의 영광을 떠올리는 것은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만 머무르는 모임은 현재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시야를 좁히며 삶을 정체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은퇴 후에도 과거의 얽매인 모임에 자주 나가게 되면 새로운 가능성보다 이미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에만 매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대화의 주제가 주로 옛날 일에 머무릅니다. 그때 우리가 이랬지, 젊었을 때 참 잘 나갔는데 라는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물론 그 시절의 추억은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 자신을 과거의 나에만 묶어두게 됩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성취에만 초점을 맞추면 현재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동기와 의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초라해지거나 오히려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현실의 삶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얽매인 모임은 현재의 나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대신 오히려 내가 변화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거나 변화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변화하려는 의지마저 꺾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현재를 발전시키려는 마음보다는 지나간 시간 속에 머무르게 만들고 나를 변화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못 박습니다. 더욱이 과거의 얽매인 모임은 대개 반복적인 이야기로 채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배움이나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현재의 나를 풍성하게 가꿔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얽매인 모임에 자꾸 나가다 보면 나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매달리게 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줄어듭니다. 새로운 목표나 활동이 떠올라도 이제 와서 뭘 새로 하겠어라는 생각이 들기 쉬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에 머물다 보면 현재의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단념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과거 얘기만 하는 모임은 우리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숨은 족쇄와도 같습니다. 과거의 추억은 아름답게 간직하되 새로운 목표와 활력으로 채워주는 모임이 좋습니다. 지금의 내가 무엇을 원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만들어갈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우리의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피해야 할 4가지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모임,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 만났다 하면 술 마시는 모임, 그리고 과거 얘기만 하는 모임. 이 4가지 유형의 모임은 우리 삶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좀먹일 뿐 아니라 정작 중요한 행복과 만족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이자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가꿀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의 나를 응원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삶은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더 소중하게 가꿀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의 소중한 시간들을 그 어느 시절보다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가득 채워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더 많은 사연들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